여러분, 저는 올해 107세를 맞이한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것을 먹어왔습니다. 값비싼 보약도 아니고 유명한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소박한 밥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병원을 다닌 분들도, 저보다 더 좋은 약을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떠났고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건강을 지키는 일을 병원에 맡깁니다. 혈압약을 받아오고 당뇨약을 챙기고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학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의사가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의 냉정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이미 생긴 병을 고치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기 전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위협을 막는 일은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수술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괜찮다고 느끼십니까?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큰 이상도 없으니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는 서서히 지쳐가고 세포의 재생 속도는 눈에 띄지 않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사이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소리 없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암세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라납니다. 마치 집안에 조용히 스며드는 습기처럼 여러분이 눈치채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벽이 무너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성장하던 그 세월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프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를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청구서를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7년의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몸소 확인한 단 하나의 작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몸속의 조용한 위협을 수십 년째 막아주고 있는 가장 진실한 방패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한 노인이 107년의 삶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선물입니다. 제가 60세 살이 되던 해 일입니다. 저와 함께
수십 년을 학문의 길을 걸어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저보다 훨씬 명석했으며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논하면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고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의 기억력은 백과사전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의 폐허를 걸었고 함께 굶주림을 견뎠으며 함께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6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였을까? 왜 나는 아니었을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강했고 저보다 똑똑했으며 저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을 먹는 일을 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쁠 때는 끼니를 거르고 피곤할 때는 아무 것이나 입에 넣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빠르게 배를 채우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뭐가 중요해, 김 교수. 사람은 뜻으로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뜻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뜻을 담는 그릇이 먼저 온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신도 무너진 몸 위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몸을 혹사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느라 제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30살의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잠을 줄였고 속이 쓰리면 그냥 참았습니다. 그것이 강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무지였습니다. 몸에 대한 무례함이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60살 무렵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랜 관찰과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제 2발로 걷고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제 정신으로 사유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가 저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07세인 지금도 저는 그 습관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릇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을 대접하셨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셨습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 것이나 드셨습니까? 저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107년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반드시 언젠가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학자입니다. 철학을 평생 공부했고 인간의 정신과 사유에 대해 수십 년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몸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사상도, 아무리 단단한 의지도 몸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철학이 아니라 몸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에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온 노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 병사는 민첩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즉시 달려가 싸웠고 적을 물리친 뒤에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침입자가 들어와도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싸우고 나면 회복하는데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몸속의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조용히 파고듭니다. 암세포는 사실 우리 몸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놀라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매일 발견하고 매일 제거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아침 잡초를 뽑아내듯이. 그런데 60세 이후 그 정원사가 지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동안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 전체를 뒤덮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그 잡초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자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정원사를 지치게 만들까요? 저는 오랜 세월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입니다. 의학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몸속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불씨는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오래 타면 탈수록 몸속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지쳐가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더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만성염증의 70% 이상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강해지고 장이 약해지면 온몸의 방어 체계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장의 기능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유익한 장내 세균은 감소하며 장 점막은 얇아집니다.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107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절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놀랍게도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엇을 입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밥상입니다. 그냥 아침 식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속 정원사를 살릴 수도 있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드신 것이 그 정원사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힘을 빼앗았습니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그 비밀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희귀한 약초라든가 값비싼 수입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먹는 것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너무나 소박해서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 몸을 107세까지 지켜온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먹는 삶은 브로콜리 한 접시, 마늘 한 쪽,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그게 전부냐고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안에 담긴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세 가지가 왜 특별한지를 어렵지 않은 말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역할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몸속의 비정상적인 세포를 조용히 찾아내어 스스로 소멸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마치 몸속을 순찰하는 조용한 경비원처럼 이 성분은 암세포가 자리를 잡기 전에 미리 그것을 발견하고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브로콜리를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5분 정도 끓는 물에 데쳐서 소금 없이 아무런 양념 없이 그냥 먹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그 담백함 안에서 오히려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늘을 양념으로만 생각하시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건강 도구라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면역세포를 깨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후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바로 그 지쳐가는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싸워야 할 때라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늘 한쪽을 살짝 으깨어 5분 정도 그대로 둔 뒤에 먹습니다. 으깬 뒤 잠시 두면 알리신이 더 풍부하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날 것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살짝 구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된장국입니다. 된장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먹어온 발효식품입니다. 저는 된장국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그릇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된장 속의 발효 성분은 장 속의 유익한 세균을 늘리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몸 전체의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염증은 암을 비롯한 수많은 노인성 질환의 뿌리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은 바로 그 뿌리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스려 줍니다. 저는 된장국을 끓일 때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노화로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주고 미역의 미네랄은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이 한 그릇 안에 노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브로콜리, 마늘, 된장국.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먹을 때 그 효과는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가 비정상세포를 정리하는 동안 마늘은 면역세포를 깨우고 된장은 그 모든 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몸속의 방어체계는 비로소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창한 건강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침 밥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밥상이 40년 넘게 저를 지켜왔습니다. 값비싼 약도 유명한 의사도 아닌 이 소박한 세 가지가 제 몸속의 조용한 위협을 매일 아침 조용히 물리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장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한 통, 된장 한 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마늘과 된장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음식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이토록 미루고 이토록 소홀히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107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자신의 몸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곁에 없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끼니를 거르고 남편을 위해 잠을 줄이고 부모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뤘던 분들, 그분들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늘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사랑은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자란 문화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가족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살에 저는 내 몸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사치라고 느꼈습니다. 가르쳐야 할 학생이 있었고, 써야 할 논문이 있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내 밥상 따위는 언제나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곧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셔도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그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다짐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늘도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조용한 서약입니다. 그 서약은 거창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냄비에 물을 올리고 브로콜리를 씻고 된장을 푸는 그 작은 동작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되면 슬그머니 자신을 지워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위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필요를 점점 작게 만들어 갑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혼자 포기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가는 것,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건강한 몸은 그 품격의 토대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다리,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정신,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브로콜리를 꺼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 10분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10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그 10분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짐이 되지 않는 부모, 끝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어른,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몸의 변화에 대해, 음식의 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새해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장을 보러 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107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것을 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른 새벽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새벽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107세의 몸은 서두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동작씩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수를 마치면 곧장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저는 가장 먼저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그 다음 냉장고에서 브로콜리를 꺼냅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미리 씻어서 작은 송이로 잘라
냉장고에 보관해 둡니다. 매일 아침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끓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5분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마늘 한쪽을 꺼내 칼 옆면으로 살짝 으깹니다. 으깬 마늘은 접시 위에 올려두고 5분을 그대로 둡니다. 이 5분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으깬 뒤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 동안 알리신이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입니다. 두부 몇 조각, 미역 한 줌, 된장 한 숟가락, 더 이상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브로콜리가 다 데쳐지면 건져서 접시에 담습니다. 양념은 하지 않습니다. 참기름도 소금도 간장도 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그 담백함에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오히려 그 맛이 그리워집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맛이라는 것을. 그렇게 준비된 3가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저는 자리에 앉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입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제 하루의 토대가 됩니다. 그 20분이 제 몸속의 방어 체계를 깨우고 그 20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식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을 어떻게 드셔야 하고 저녁을 어떻게 드셔야 하고 간식은 무엇을 드셔야 한다는 복잡한 규칙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침만큼은 이 3가지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브로콜리, 마늘, 된장국. 이 3가지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로콜리 대신 다른 채소가 들어가도 됩니다. 된장국 대신 청국장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습관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서 빠뜨린 날도 있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억지로 몇 숟가락만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빠뜨린 날 다음 날 그냥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위대한 습관은 완벽한 실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반복에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마트에 가시면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한 통, 된장 한 통을 사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보다 2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냄비에 물을 올리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용한 아침의 20분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107년의 삶으로 그것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10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계절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겨울을 견뎠고 가난의 긴 봄을 버텼으며 이 나라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여름을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가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을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맑고 가장 자유로운 계절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이 고요한 아침을, 이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60이 넘었을 때, 70이 넘었을 때 처음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두려웠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생각에 잠겼을 때 그 두려움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그래, 너는 거기 있구나.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고, 오늘도 밥을 지었고, 오늘도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았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0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큰 인정, 더 많은 것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일수록 지금 가진 것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조용한 새벽의 고요함,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노년은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 걸음은 느리지만 그 느린 걸음 안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아침 자신을 위한 밥상 하나를 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홀로 견디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아직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부디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디 자신을 마지막 순서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이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내일 아침 부엌에서 여러분을 위한 그 작은 기적을 시작해 주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위해 조용히 차리는 밥상입니다. 그 밥상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삶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7년의 삶으로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